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에 꼭 알고 가야 할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성의 시대. 제가 사실은 말이에요. 네.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이 여성 정치론, 여성학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네. 강의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는 딸 둘의 아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성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취업도 여성이 더 잘 된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통계로도 잡혔다 그러네요. 네, 저는 이제 아들 둘을 둔 아빠여서 그러시구나. 이런 뉴스 볼 그럼 때마다 상황이 다르네요, 저는. 저는 연락합니다. 예. 여성의 시대란 말 많은데 통계로도 잡혔습니다. 이제 20대 경우에는 완전히 남성에게 이제 20대입니다. 완승을 거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청이요, 올 2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조사를 했는데요. 64.6%였고요. 예. 10대 남성이 62%. 그래서 2.6%포인트 이제 앞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은 20대 경우에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에 이제 남성을 꽤 이제 추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2012년 한 2분기부터 추월했다가 비슷했다가 막 이랬는데 핵심은 이제 2%포인트 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 야구 같은 거 추적할 때 어느 정도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가 좀 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는 크게 벌어졌다. 이제 이런 게 뉴스고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로 봐도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제 58.7%였습니다. 예. 근데 남성, 같은 30대 남성을 보면 94%에 달하니까 뭐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30대 남성 94%와 30대 여성 58%의 이 격차가 사상 이 최저치로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1999년도 뭐 예. 그 정도 수치니까 지금 이제 30대 여성도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뭐 이런 발표를 보고서 통계의 착시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예? 아마도 이제 저같이 아들을 많이 둔 아버지 학교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통계청 발표는 보면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 통계 오류에 많이 나오는 뭐 상식적인 건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실제 취업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막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예. 이력서를 넣고 막 면접도 보고 막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들 역시도 이 경제활동 참가자에 이제 속해거든요. 포함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실제 취업률만 보자. 과연 진짜 회사에 들어간 사람만 보자. 그러면은 과연 여자가 이렇게 더 높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게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시 공부 많이 하고요. 군대 간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방 안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놀고 있고 이래서 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오류도 있긴 하지만 현재 트렌드를 보면 역시 여성들이 빠르게 약진하고 있다 이런 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급여 수준은 아직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차후에 또 해결될 문제겠죠. 거의 한 64% 정도라고 합니다. 예. 평균 근로자 봤더니요. 남성이 266만 원, 여성이 170만 원. 그래서 이제 월급 격차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그 여성들이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의 구조 문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조금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출산 휴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일부에선 아기를 많이 낳으면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도 이 컴퓨터 하다 보면은 인터넷 하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글자 액티브 X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설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다 설치하시죠. 근데 이게 사라진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액티브 X가 이거를 막 제가 이 IT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뭐 쇼핑 사이트건 은행 사이트건 그 사이트에서 이 개인의 PC, 그러니까 본인 내 PC를 이제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놓은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예. 플러그인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가령 여러분들 은행 갈 때 공인인증서 띄라고 하면 팍 떠오르지 않지 맞습니다. 예. 예. 그 시스템이 이제 액티브 X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없앤다 했는데 아직도 있었는데 예. 진짜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올 연말까지는 카드사, 뭐 IT 보안업체, 쇼핑 뭐 이런 모든 데서 공인인증서 등에 사용되는 액티브 X 전면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액티브 X가 왜 문제냐?
이게 익스플로러라는 이 우리 인터넷 인터넷, 예. 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나라 익스플로러가 뭐 거의 많이 쓰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40%도 안 되는 20% 뭐 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넷스케이프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예를 들면 구글 크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크롬도 있고 예. 다양한데 우리만 이제 유독 이 익스플로러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비중이 낮아서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인들이 천선의 코트 사고 싶어도 이게 뭐냐 예, 엑스가 뭐냐 이래가지고 못 산다 이런 건데요. 연말까지는 진짜로 다 없앤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액티브엑스 방식 말고 다른 전자상거래 방법, 결제 방법을 개발한 모양이죠? 네, 뭐 앱카드도 있다고 하고요. 뭐 간편 결제도 있고 액티브엑스 없이 뭐 안심 클릭이라고 뭐 주민번호, 있죠, 카드 지금. 기본 뭐 그런 걸로 네.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면은 충분하다 하고 금융위원회는 간편 결제나 앱카드도 쉬운 거 많으니까 이제 이거를 써라.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어떤 큰 뭐 문제 없이 보안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 위기론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먼저 위기론을 선행지수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120만 원대도 깨져가지고 뭐 이제 118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분기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할 때 이제 영업이익을 발표하기 전에 증권사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 이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제 올 3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렇죠. 7, 8, 9월 달 얼마나 네. 될까 하는데 뭐 그래도 6조 원대였을 거야. 그러다가 확 낮춰서 5조 원일 거야. 뭐 5조 6천억 정도 되겠지 이랬는데 드디어 오늘 최근 들어서 4조 원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7천억이다. 4조 2천억이다. 현대증권은 4조 2천억을 예상했고요. 삼성증권이 4조 7천억. 근데 이 4조 원대 영업이익, 이 삼성전자가 잘 나갔을 때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막 그랬었지 않았습니까? 전 4조 정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석 달 동안 4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 대단하긴 하지만 예. 그동안의 이 추세를 보면은 이게 굉장한 위기론인데 더 큰 문제는 탈출구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 갑자기 막 많이 팔리고 좀 그럴 조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계와 다다갔다 네. 그러더라고요. 몇 년째 안 바꾸고 있는데 그렇고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워낙 추적하고 막 이 세계가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적자가 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또 아주 일각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의 위기론을 놓고 좀 음모론적인 해석도 좀 있습니다. 있기는. 당연히 네, 있겠죠.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앞으로 갖춰질 테니까 그 전에 주식도 많이 매입해야 되고 뭐 오늘가에서 또 어느 정도 이 기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딱 찍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뭐 어느 정도 일부러 좀 위기 같은 악재들을 지금 몰아치는 거다 이렇게 음모론적 해석이 있는데 아무렴 그러겠습니까? 이게 주식회사고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인데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성장 동력을 좀 생각을 해서 빠르게 좀 다시 반격 이 약진을 좀 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음모론이 많아요. 아니 하다못해 뭐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가도 쟤 왜 화장실 갔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음모론 나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사회인데 참 큰일입니다. 예. 요거 배우 한 명 죽었어 그냥 무심결에 치면은 그게 뭐 한 몇 시간 만에 그렇죠.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신뢰가 없다는 건데 신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만들어 가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펜싱. 진짜 잘하대요. 어제 보니까. 예? 네. 예, 펜싱에서만 6개죠, 금메달이. 네, 어제 이제 2개가 단체전에서 나왔고요. 예. 합계로 6개를 따냈습니다. 어제는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정진선, 박경도, 박상영, 권영준 이 4명으로 짜인 대표팀이요. 예. 일본을 25대 21로 꺾었습니다. 도아시안게임 2006년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서 3연속 정상에 올랐고요. 펜싱이 아시안게임에 도입된 게 1974년인데 그때 이후로 한 나라가 3연패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자 서브로 단체전 결승에서도 이라진, 김지연, 윤지수, 황선아로 구성된 우리 대표팀이 중국을 45대 41로 물리쳤습니다. 중국이 2002년도 부산대회, 2010년도 광저우대회
그 사이에 2006년도 도하대회까지 3연패를 했고요. 이번에 4연패에 도전을 했는데 우리가 3전 4기 끝에 마침내 철회를 했습니다. 한국 펜싱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금메달 7개를 따내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올해 지금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중에서 이미 6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앞으로 금메달이 4개가 남았거든요. 예. 오늘 열리는 여자 플레레 단체, 남자 사브르 단체 둘 다 뭐 금메달이 아주 유력하고요. 내일 이어지는 여자 에페 단체와 남자 플레레 단체에서도 1개 정도의 금메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개니까 2개만 보태지면 역대 최고 성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남자 배드민턴 대표도 세계 최강 중국을 무너뜨려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남자 벤처전 결승입니다. 중국을 3대2로 꺾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계속 2002년도 부산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2006년, 2010년 대회에서는 중국이 계속 졌습니다. 예. 12년 만에 중국의 서력을 하면 금메달을 따냈고요. 아하. 이번에 첫 번째 단식의 손한호 선수, 이 상무 소속인데 세계 랭킹 2위인 중국의 천룬 선수를 꺾으면서 분위기를 잡았고요. 이어진 남자 복식 에이스인 이용대 유현성조가 승리를 했고 이후에 2개는 저희가 져서 2대2가 됐는데요. 마지막은 국가대표 2년 만에 다시 복귀한 이현일이 중국 선수를 마지막 꺾으면서 5시간 넘은 혈투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손한호, 유현성 선수 어제 이겼는데 이 선수가 상무 소속인데 어제 제대하는 날이었고요. 마지막에 이긴 이현일은 은퇴 2년 만에 복귀해서 아주 큰일을 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유도 단체전이 처음 도입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펜싱하고 유도에서 이관왕이 4명이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도 단체전 이제 오전 3승승제로 선수들이 이제 1대1로 맞붙는 건데요.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결승에서 4승 1패로 꺾었습니다. 이 중에 81kg 그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면서 2관왕을 차지했고요. 펜싱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에페 단체전에 정진선, 그리고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이라진 두 선수가 개인전에 우승하고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상무에서도 황영식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2연패 하고요. 이번에 단체전도 우승을 하면서 역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예. 또 이 베테랑 사이클 선수 조우성 선수 마지막 레이스에서 정말 값진 금메달 획득을 했는데 이 조우성 선수가 40 정도 됐죠. 네. 이 만으로 40이고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예요. 하나입니다. 예. 40대의 자존심이죠. 몇 년 전에 은퇴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만한 나이인데요. 예. 어제 옴니엄이란 경기에서 막판에 역전을 허용하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옴니엄은 이틀 동안 6개 종목을 치러서 거기서 점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데 5개 종목까지는 조우성이 1위였거든요. 네, 마지막 40km 포인트 레이스라는 종목에서 조금 부진하면서 2위를 밀리니 아쉽습니다. 예. 무려 27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고 올림픽도 뛰었고 했는데 한국 사이클이 올림픽에 메달에 가장 가까이 갔던 게 바로 이 조우성입니다. 2002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4위까지 했어요. 예.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아직 메달은 못 땄지만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이 갔던 선수였죠. 참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 출전에 앞서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리듬체조 요정이라고 그러죠. 손현재 선수. 네. 생애 첫 메달 땄다고 그러죠. 네, 지금 터키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있는데 손현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네, 이번에 4개 종목 중에 후투 결선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리듬체조 역사상 세계선수권에서 나온 첫 번째 메달이었고요. 볼에서도 5위 이렇게 랭크가 됐고요. 2개 점수 합계 지금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오늘 2개 종목을 마저 더 합니다. 리번하고 곤봉 더 하고 다시 개인 종합으로 메달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손현재 선수하고 가장 라이벌로 뽑힌 중국의 떵센웨이라는 선수 이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볼에서는 43위에 머물렀고요. 풋포에서는 손현재가 동메달을 땄지만 떵센웨이는 5위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이 컨디션 계속 유지하고 잘하고 들어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한류 열풍 정말 대단합니다. 그 주역들 중에는 단연 아이돌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무대 위의 밝은 이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현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의 계약에 관한 이른바 갑을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돌, 제국의 아이들의 한 멤버가 소속사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SNS에 기재해서 또 한번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신하위의 리더시죠. 신대철 씨가 이런 아이돌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신대철 씨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신 선생님 음악 활동 시작하신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신하위가 1집이 85년,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왔으니까요. 예. 근데 어떠십니까? 그때하고 지금의 음악 시장이 확연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점이 제일 다르죠?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때 당시하고는 그때 당시에는 대형 기획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고요. 예. 그 당시 음반회사가 중심이었고요. 아. 지금은 유통 구조라든지 예. 음반 이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그때는 레코드사의 전속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전속 계약, 음반회사와 전속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 요즘은 음반회사라긴 그런 개념보다 통신사가 주도해서 만든 서비스 사업자죠.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고 가장 큰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사들이 있고요. 대형 유통사들이 있고, 대형 기획사들이 있고요. 좀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아이돌 음악하고는 지금 우리 신 선생님이 하시는 음악하고는 락이라는 음악 장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를 텐데, 그래도 이 음악계의 선배로서 아이돌 그룹하고 소속사 간의 문제, 이거 상당히 좀 안타깝게 느끼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은 그분들의 계약서를 사실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짐작이라든지 추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겠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제가 사실 팩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계약서 내용 같은 게 좀 대외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대외비군요, 그게. 제3자는 사실은 연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신대철 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장문의 내용을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올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올리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문제가 됐던, 아이돌 스타죠. 예. 이 친구들도 알고 보면 음악 후배이기도 하고. 예. 잘못되거나 혹은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서 고생하는 후배들도 많이 봤었고요. 또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예. 아마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을 거고 또 회사 입장도 제가 또 잘 알기 때문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또 어떨 것이다. 이런 중립적 입장에서 썼어요. 네. 근데요, 제가 이른바 이 계약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도 좀 몇 번 터지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무명의 정말 이 어린 학생들 불러다가 먹여주고 잡아주고, 연습시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일끔 키워놨더니, 예? 나중에 좀 컸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사실 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요즘 이제 대형 기획사들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 보면은 예.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소위 이제 연습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그래서 보통 뭐 중학생 뭐 혹은 뭐 그것도 중학생 같은 어린 초등학생도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맺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위 뭐 교육이라는 걸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가창 교육이라든지 댄스 교육, 어학, 또 뭐 연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요. 또 그 친구들을 같이 숙소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굉장히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예. 네, 그런 비용들은 확실히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 성공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한 10개 그룹을 키워놓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하면 많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큰 다음에 막 뭐라 그러면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죠. 네, 그죠. 예. 하지만은 물론 이제 또 이 그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게 대부분 이 분배 구조 문제죠. 여기서 나오는 게 수익 분배 구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요즘 이제 또 아이돌 그룹들 보면 인원수가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했던 제국의 아이돌도 9인조 네. 그룹이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어떤 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보니까 7대3 계약으로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30%의 수익을 가져가도 9명이 나누니까 사실 얼마 안 된다. 근데 사실 그거 맞거든요. 사실 또 회사 입장에서도 70%를 가져가지만 거기 대표님이 다 70%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 회사에 또 여러 수십 명의 또 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 스태프들이 있고요. 여러 재비용들이 이제 사실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거죠.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음악 대중음악 산업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사실 음반 수익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음반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여러 프로모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구조가 이제 깨진 거죠. 이제 음반 산업 자체가 이제 음반 시장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 가격이 너무나 이제 낮고 좀 비현실적으로 이제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기획사에서들도 이제 음원 수익은 이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연 수익. 예, 그래서 이제 행사 수익이죠 주로. 그리고 CF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음반을 내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지금. 네. 그게 거꾸로 된 거죠.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 수익 자체가 없으니까 기획사에서는 이 친구들을 굉장히 많은 행사에 이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TV에도 순위 프로라든지 예능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군데 이제 좀 홍보를 해서 값을 가치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여러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요. 특히 우리 신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논란의 중심이었던 제국의 아이들 한 멤버한테 끝까지 싸워야 했다. 하루 만에 화해한 것은 기권이다. 이런 말씀을 트위터에 올리셨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좀 대항 문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싸울 마음이 있었다면은 좀
좀 차분하게 뭐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그렇죠. 절대 정확한 내막을 모르니까요. 그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 또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 우리나라 음반 시장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음악계에 좀 공정한 상황이 좀 도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도 그렇고 소속사 아이돌도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30년씩이나 되셨는데 참 세월이 빨라요. 이제 좀 그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제국의 아이들 한 멤버가 소속사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SNS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했던 신화의 리더시죠. 신대철 씨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고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고 성공팩. 다이문이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일의 출발사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 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듭니다.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매주 수요일에는 빅데이터인 뉴스 보내드리고 있죠. 광고 듣고 빅데이터인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아, 피곤해. 왜 그러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 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다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필요해보게 구론산 다몬드.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게임 시작이 됐는데 네. 관심이 많나요? 지금 SNS 언급량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요. 예. 지난 일주일간 트위터와 블로그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을 언급한 건수는 약 14만 7,647건 정도로 나타났는데, 생각보다 좀 적은 언급량이에요. 예. 가령 뒤에 살펴보겠지만 같은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량만 무려 20만 건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죠. 예.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 문서가 집계가 안 돼서 블로그 문서만 이제 단순 비교하면 광저우 때 6,426건이던 것이 올해는 4,830건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행되어 있는 아시안 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난 대회에 비해서도 약 25%가량 언급량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관어 알아보죠. 전체 연관어, 인물 연관어는 어떻습니까? 전체 연관어 1위는 이제 초반에 개막식이 차지했어요. 개막식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고요. 예. 이어 그 선수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JYJ라고 이제 개막식 공연을 한 그 그룹이죠. 예,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 한국 이런 단어들이 올랐고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야구가 6위에 올라서 야구. 예. 역시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금메달, 공연 뭐 이런 당연한 단어들이 올랐고 그리고 선수 중에는 박태환 선수가 그 전체 연관어 10위 안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훌륭한 젊은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인물 연관어는 앞서 언급한 JYJ가 1위에 올랐고요. 이어 이제 박태환, 그다음에 이제 엑소, 싸이 뭐 이런 이제 이 개막식 공연과 관련해서 그 아이돌 그룹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성화 마지막 주자 배우 이영애 씨가 올랐는데 이건 또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미리 샀잖아요, 정보가. 네, 그리고 그것도 과연 적절하냐. 네. 가령 이 아시안게임 성화 마지막 주자로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16세 이하 축구대회에서 북한에 2대1로 져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MVP는 이승우 그 선수가 차지했잖아요. 예. 네, 이승우 씨가 그냥 아시안게임과 관련 없이 연관에 올랐고요. 그리고 마장마술에서 단체에서 금, 그리고 개인 은메달을 차지한 김동선 씨. 예. 그러니까 7위에 올랐는데, 예. 이번은 이제 그 하나그룹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네, 아들이죠.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금메달을 딴 개인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도 더 많이 언급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막식 예. 연출을 맡았던 장진 감독이 8위, 예. 배우 김수현이 9위, 예. 그다음에 사격 이관왕에 올랐죠. 그 흥덕구 2학년생 그 김청룡 씨, 가족사 그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래서 이제 메달을 들고 그 맞아요. 요소를 찾은 예. 뭐 이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 김청룡 선수죠. 네, 네. 또 사격. 네, 정말 듬직. 예, 듬직하고요. 네. 또 아버님께서 그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예. 자, 심리연관원에는 식중독이 올랐네요. 네, 16원의 1위는 필요하다였는데요.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주차장이 VIP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주최 측의 해명이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이번에 이제 운영상의 문제들은 많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식중독 예. 균이 발견돼서 가령 맞습니다. 선수들에게 전달될 그 도시락에서 예. 식중독을 일으키는 슈렐라균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견돼서 또 이 운영 미숙이 동화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초반에 관심을 많이 끈 종목을 순서대로 보면 야구, 하키, 축구, 우슈, 펜싱, 사격, 승마 순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제 뒤에 이제 새로운 종목이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약 5천여 가량의 리트윗을 기록한 문서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일본 하키 대표팀이 우길기가 그려진 배지를 우리나라 여고생에게 던졌다. 조직위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 사실일까요? 글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래서 대회 기간 중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 트윗이 있었는데 이게 5천여 가량의 리트윗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야, 참, 만일 이게, 전 사실이 아닌, 글쎄, 근데 뭐 사진도 나오고 막 이래서. 네. 사실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대회에서 참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텐데,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들 사인 받으러 다니는 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니까 가능한데, 본인의 직분을 좀 추리해야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빅데이터인 뉴스 10위부터 6위 살펴보겠습니다. 10위와 9위 함께 전해드립니다. 두 분이 회동하면서 전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0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9위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새 비대위원장입니다. 8위는 비상대책위원장에서 결국 물러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인데요. 지도체제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위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고도 미안하단 말을 남겨 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박태환 선수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위는요. 기념재단 소식으로 한 번 들썩. 세계 기독실업인의 참석으로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한 번 더 들썩하게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예. 지금 뭐 문희상, 김무성 두 여야의 대표가 나란히 순위에 올랐는데, 예. 네. 근데 이만큼 관심을 받은 만큼 양자회동에서 성과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아주 공세적으로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보관이 있다, 예. 자신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예. 김무성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고 김무성 대표는 독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회동이 성사됐는데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국면에 뭔가 전기가 마련될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 만남에서는 그 무슨 정치적 레토릭만 있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또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원내대표 간 1, 2차 합의가 이제 어쨌든 무산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당대표 간에 이제 뭐 새정치연합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원장을 뽑은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뽑기가 이렇게 힘든 정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겪었는데 아무튼 이 세월호 특별법이 마무리돼야 다른 문제들이 또 풀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잘 돼야 되는데 언제 잘 될지 모르는 게 문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5위부터 1위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 구성에 이분이 참여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5위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데요. 4위는 이와 관련해 함께 언급량이 높아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3위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랐고요. 2위 발표 이전에 1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량이 무척 많았는데요. 1위는 세월호 특별법 마지노선 발언과 방미 등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빅데이터인 뉴스 이번 주 퀴즈는 2위 인물인데요. 힌트는 아파트 난방기입니다. 이거 힌트, 제 손가락은 몇 개일까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힌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부선 씨죠? 네. 김무선 씨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언급량이 2위 언급량이 한 4배 가까이나 됩니다. 예. 하루 평균 3만 건 정도, 21만 건이니까 주간. 매일 그 톱뉴스감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야 2차 협상이 마지노선이다라는 취지 발언에서 이제 공방이 굉장히 뜨겁게 이어졌고요. 그리고 한국 캐나다 FTA 협상 체결, 아하. 그리고 뭐 이제 유엔 총회 연설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지금 뭐 해외 순방길에 있으니까요. 예. 계속 그 언급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예. 결국은 다시 또 대통령한테 이게 시선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여하히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언급량이 항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김부선 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위, 김현 의원이 3위에 올랐는데 진짜 놀라운 언급량이에요. 아마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 평생 3위에 오른 거는 제가 기억으로 우리 빅데이터 뉴스상 처음이 아닌가. 10위 안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말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대단합니다. 예. 근데 여론의 온도 차이는 좀 있죠. 네네. 둘 다 이제 5만 건이 넘어서 관심의 크기가 매우 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김현 의원의 건의에는 언급량도 언급량이지만 부정어 분포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현 의원과 함께 언급된 긍부정어 분포를 보면 긍정어가 14%에 불과하고요. 부정어 분포가 70%가 넘는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김현 의원과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을 보면 뭐 이제 그 국회의원,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뭐 경찰, 뭐 이래서 이제 사건 개요 자체가 전체 연관에 올라 있고요. 예. 대체로 그 인물 연관은 압도적 1위에는 표창원 교수가 올랐습니다. 예. 표창원 교수가 정말 작심하고 김현 의원의 이
뭐라 그러죠? 갑질이라고 하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이 인물연구원은 1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뭐 유가족 대표였던 김경권 씨, 그 현장에 같이 있었죠. 2위였고 3위엔 그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이제 맹공을 퍼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 올랐고 그리고 4위는 문재인 의원이 올랐는데요. 이건 이제 김 의원도 친노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친노계의 좌장이 김 의원에 대해서 응당의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여론들이 있으면서 인물연구원에 이제 문재인 의원도 같이 올랐습니다. 예. 이제 반면 김부선 씨는 초기에는 폭행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비판 여론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이 급포전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을 보면 처음에는 뭐 이제 그 폭행 비난이 1위를 차지하다가 뒤에 이제 좋다, 응원, 필요하다, 뭐 이런 용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쪽으로 이제 여론이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김부선 씨가 이겼다. 네. 뭐 이런 이제 트윗도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김현 의원은 어제 경찰에 출두해서 8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나오는 과정에서 기다리던 취재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의식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김현 의원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대리 기사에게 반말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얘기한 것. 김 의원은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에 연합뉴스에 떠 있는 기사입니다. 저는 뭐 새정치연합이 네.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카드 이 모든 걸 월 2만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리 복권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비오는 날 아침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비가 상당량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피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